반갑습니다. 요즘 일일 2일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된 날이어서 이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특검 추천 방식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 제3조 그리고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 제4조에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3명, 그래서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각각 3명씩 특검을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특검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할 기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3명 추천하는 후보자 추천위원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입니다. 그런 국민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입니다. 여기에서 각각 3명씩 6명을 추천하면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명을 결정하는 방식은 법 제4조 5항에 따라서 제적의원 전원의 찬성입니다.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6명이 전부 출석한 상태에서 6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3명의 의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3명 추천해서 6명이 추천됐지만 후보자 추천위원회 6명이 전원이 찬성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6명이 전원이 찬성할 수 있는 후보자가 없다면 또 다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특별검사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고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깝다는 후보가 추천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중에 1명이라도 반드시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검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법문을 보면 마치 변호사협회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3명, 6명 추천하면 그 중에서 2명을 추천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후보가 없다면 다시 재추천하고 또 재추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든 이렇게 재추천이 반복된다면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된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객관적인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특검 추천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또 6명 중에 4명이 뜻을 모아서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6명 전원이 찬성할 때에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의는 그 이전에 먼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특검 합의에 이르게 된 주요 사항은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대상은 법안 제2조에 있습니다. 저는 수사 대상을 지금 12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사 대상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조항은 바로 2조 제10호입니다. 2조 제10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본문을 그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그러면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거 전반에 관한 모든 선거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든 개표 관리 시스템이든 선거관리인, 이거 선거인 명부든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에서부터 개표를 하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 모든 선거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거기의 관리, 보안,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관련된 모든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 범위에 관해서 제2조 10호만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 그 이전의 총선, 그 이전의 대선 그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그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조 10호는 선거를 이번 제9회 지방선거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번 선거, 지난 선거 그 어떤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 즉 관리, 보안, 운영 그 어떤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10호를 가지고 마지막 협상까지 여야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12호에 보면 1호부터 11호까지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명시한 다음에 제12호에 1호부터 11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호부터 11호까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관련 사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제10호와 12호만 하더라도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시기를 불문하고 그리고 서버든 투표함이든 선거인 명부든 투표용지든 선관위 직원이든 관련 기관 공무원이든 그리고 어떤 행위든 어떤 의혹이든 어떤 범죄든 채용 비리든 모든 것들을 수사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의 1호 사건은 바로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모두를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이번에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합수본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투표율 조작.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합수본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범죄 사실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다시 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율 집계 조작을 포함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에 관한 사건들을 전부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라면 그 앞에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앞에 있는 내용은 저는 예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10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제4호에 이 내용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다. 아마 협의 과정에서 이 4호도 여야가 의견 차이가 아마 컸었던 조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호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이 선거 관련 사고 의혹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 축소, 은닉, 은폐한 의혹 사건. 저는 이 조항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예를 들면 투표율을 조작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를 누락하거나 이 모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것이 저는 이 조항에서도 저는 거의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호에 보면 또 이게 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사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부실 사건이 또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호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다만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2026년 7월 29일까지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한다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선거의 종류와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왜? 이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건을 고소 고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선거 종류와 기간을 명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만약에 그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0호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이 조항 하나가 저는 선거의 종류나 시기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12호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항 외에도 구체적으로 수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사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이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그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은닉하거나 사실을 누락한 모든 범죄에 대한 사건,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지금 드린 것은 수사 범위의 전체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수사 대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합수부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요한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투표율이나 득표율, 통계 숫자를 조작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메신저나 메일 등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엑셀 파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조작해서 입력할지에 대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메신저로 받았는지 이메일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 당연히 들여다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이번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 그리고 법원이 어떤 편견도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만이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수사 범위,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사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검법 처리 과정을 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던 전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특검을 하는 척만 하고 사실상 특검 추천도 민주당의 입맛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사 대상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한정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민주당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싸워오신 시민들의 그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야당 주도의 특검을 주장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의원 3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특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협상력이 있어서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지도부가 지금까지 노력해준 덕분에 오늘의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큰 전제는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24시간 올림픽공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부분이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아마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법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학계, 그리고 또 우리 검찰에 계셨던 분, 법원에 계셨던 분들 위원 추천을 받아서 이 추천 협상을 가장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결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이 추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60일 가까이, 국민들께서 60일 가까이 싸워주고 계신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3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 합의안이 합의됐을 때부터 추천받고 위원들을 검토해 오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추천받으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이 이 특검법이, 결국 이 특검이 성공하는 첫 번째 단초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 추천에서부터 저희들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 추천 과정에 있어서 당 지도부, 즉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 차후
특검 추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우리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듣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표를 특검과 함께 하겠다고 의결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 잠정적으로 8월 18일로 그 날짜를 잡아두었습니다. 저는 이 특검 추천이 적어도 그 전에 이루어져서 국정조사 특위의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최대한 그 전까지 특검이 구성되도록, 그래서 특검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다만 그때까지 특검이 제대로 추천되지 않는다면